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학원 영어과 김혁수입니다. 6월 평가 모의고사 영어 해설 강의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을 다 치룬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체력 소진도 많고 기도 빨리고 그런 느낌 드렸죠. 오늘 밤은 충분히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해설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냥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풀면 된다, 이 문제의 뜻이 이거다, 이 단어의 뜻이 뭐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해설하고 답을 맞추는 어떤 수업보다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시간을 재놓고 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았겠는지를 학생 입장에서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모의고사잖아요. 우리가 11월 달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시험에 대한 총평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작년의 수능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특히 어떤 점이 재작년과는 눈에 띄었던 점인가요? 21번 신유형 문제가 나왔다는 점, 그 다음에 30번에 지칭 추론 문제가 빠졌었죠. 빠지고 29번 어법, 그 다음 30번 문제가 이제 어휘 추론 문제로 바뀌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41번, 42번 작문 독해에서 42번 문제가 예년에는 빈칸 문제였는데 어휘 추론 문제로 작년에 바뀌었었죠. 작년의 수능과 완전히 형식적으로는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은 약간 제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칠판에 좀 적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그 독해 파트에 대해서는 18번부터 28번까지 이렇게 파트를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9번부터 34번까지를 나눠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5번부터 40번까지, 그 다음에 41번부터 45번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막 정한 게 아니라 수험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28번까지는 비교적 좀 평이하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좀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특이했던 점 어떤 거냐면 작년에 수능이나 작년에 6월달, 9월달 모의평가 때는 22번, 23번의 그 주제 찾기 문제 있죠? 그 부분이 약간 좀 곤란한 그런 문제, 내용적으로 좀 파악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등장해서 우리의 좀 시간을 잡아먹고 좀 당혹스럽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요 앞부분에서는 정말 글쎄요, 이렇게 평이하다,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단 함정이 있었죠. 21번 문제 있잖아요. 신용 문제가 약간 함정이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랑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9번 어법 문제죠. 29번부터 빈칸 문제 34번까지 이 파트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 마지막에 풀기도 하는데 특히 34번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34번 같은 경우에 내용적으로 정말 이렇게 좀 난해한 그런 소재인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골든 룰로 시작하죠. 뭐 황금의 법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이제 빈칸 앞부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빈칸 문제 푸는 거는 선택지를 골라가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비교적 많이 좀 연습을 좀 해봤던 친구들은 찾을 수 있는 재진술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푸는 방법을 한번 같이 논의해 볼게요. 35번부터 40번까지는 주로 이제 순서 문제가 4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40번의 요약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순서 문제, 4문제 연속 나오는 순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많이 풉니까? 지시사나 대명사에 의존해서 그런 것을 단서 삼아서 문제를 좀 쉽게 좀 풀려는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연습 많이 했죠. 근데 이번에 6월 모의평가원 때는 그런 지시사나 대명사가 약간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용까지 좀 파악해야지 맞출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41번, 42번, 특히 42번이죠. 42번 문제가 좀 많이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평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제 문제 풀 때는 좀 쉬운 평이한 문제는 좀 빨리빨리 풀고 좀 어려운 문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에 집중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해 문제 18번 전 문제 다 풀겠습니다. 18번 글의 목적 부분인데요. 앞부분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매우 어떤 기쁜데 어나운스는 발표하는 거죠. 뭘 발표합니까? 우리가 오퍼는 제공하는 거지. 뭘 제공하냐면 여름에 어떤 비행 어떤 캠프를 우리가 개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또 프로그램도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참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죠. 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름에 어떤 비행 캠프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글인 거죠.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2번. 비행 캠프 개최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글이다. 어렵지 않았죠.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19번은 이제 신경 변화 문제인데요. 뭐 앞부분에 이제 어떤 그 내용하고 뒷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그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딱 갈라지는 부분이 있었나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All of a sudden. 갑자기 뭐 난데없이 뭐 이런 얘기잖아요. 요 앞까지는 어떤 얘기 있었냐면 프레스트래요. 시간의 압박을 받고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 있었습니까? 확신도 잘 못하겠고 뭐 이런 얘기 있죠. 좀 곤란하다는 듯한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뭐 말이 안 돼 이러면서 되게 힘든 되게 압박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어떤 게 나왔냐면 encouraging 뭔가 이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는 듯한 그런 생각의 전환이 생긴 거죠. 그래, 난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다가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바뀌는 심경의 변화를 볼 수 있었겠습니다. 전환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으니까 요 직전과 직후에를 잘 살펴보시면 답은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자신감에 차 있고 뭐 그런 거니까 답은 3번이고 이건 되게 신경 쓰이고 되게 압박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정답은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20번의 필자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뭐 처음부터 좀 볼까요? 러닝부터 보세요. 어떤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molecule, 어떤 뭐 분자인 거죠. 이 분자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학습한다는 것이 requires, 요구하는데 단지 한 번의 exposure로 노출되는 건데 어떤 생각에 노출되는 거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한 번만 해보는 거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만약에 remember, 뭘 기억하고 싶으면 어떤 과학의 개념이지 여러분들 과학 좀 어려워하잖아요. 과학적 개념을 기억하고 싶으면 그녀, 학생이죠. 학생이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사람의 어떤 주장으로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주장이잖아. should니까 뭐 해야 되냐면 experience it, 그것을 multiple times, 여러 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맥락에서 이걸 좀 이렇게 접하고 연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경험도 있을 테고 읽어보기도 하고 그다음 비디오를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도 뭐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 여러 가지 경험을 다양한 상태에서 몇 번이나 하면 우리가 과학적 개념을 더 잘 기억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필자의 주장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색펜으로 칠한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이 선택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1번이네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 multiple times. 네, 이런 말 있었잖아요.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마 빨리 풀었을 겁니다. 좋아요. 네, 20번까지는 풀었고요. 네, 다음은 이 앞부분에서는 좀 함정이 있었던 신유형 문제죠.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문제는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밑줄 친 부분의 함축 의미를 고르는 신유형 문제. 특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연습할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때 아마 등장하긴 했었는데 시중에 이런 종류의 문제가 많이 안 나와 있죠. 쌓여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 수능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라는 게 없는 거야. 없지. 그러니까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을 텐데 혹시나 좀 낯선 친구들이 있다면 이쪽을 좀 집중해 볼게요. 사실은 이 밑줄 친 부분이 되게 애매한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뭐야? 가비지는 쓰레기죠. 쓰레기 들어와, 쓰레기 나가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되게 좀 뭐 애매하다거나 아니면 뭐 은유적인 어떤 표현인데 거의 언제나 그러니까 작년에 6월달, 9월달, 11월달, 올해 3월달, 4월달, 그 다음에 지금 6월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바를 선생님이 종합해 볼 때 밑줄 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무렇게나 밑줄을 막 치는 게 아니고요.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네, 핵심 표현이라거나 아니면 글쓴이 어떤 주제의식이 있지 그런 게 들어간 부분에 밑줄이 쳐 있습니다. 혹시 이 밑줄의 의미가 정확하게 잘 모를 때는 그냥 글쓴이 전체, 이걸 전체의 주제가 뭐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제 약간 함정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맞춰서 잘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세요. 이거는 많은 어떤 회사들이 confuse는 뭡니까? 혼동하는 건데 어떤 활동이라는 거하고 result, 어떤 결과를 혼동하는 것이다. 뭐 그런가 봅니다.
결과적으로 걔네가 미스테이크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데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뭘 만듭니까? 어떤 과정,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어떤 초석을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인가 봐요. 근데 그것이 액티비티, 어떤 활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야. 여기 앞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었네요. 활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활동이 뭡니까? 캐리아웃, 수행되어져야만 하는 거죠. 어떤 판매하는 어떤 기간 동안에 꼭 수행되어져야 되는 어떤 활동이 있다. 자, 헷갈리는 내용이니까 칠판에 좀 적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활동이 있다 그랬어. 근데 회사에서 활동이랑 어떤 결과를 혼동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꼭 해야 된다.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alesperson, 어떤 판매원이죠. 이 판매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직원이잖아요. 직원 입장에서는 꼭 수행해야 되는 활동이 있는 거야. 지니어스, 어떤 천재성이 있는데 재능이 있다. 재능이 있는데 for doing, 하는 것에 대한 책임, 어떤 뭐 재능이 있다. 뭐랍니까? compensated, 이게 뭐야? 보상이 되는 거를 한대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요. 뭐라기보다는 효과적인 거라기보다는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 어떤 그 판매원 있지. 이 판매원들은 뭘 하는 겁니까? 뭘 해요? 어떤 활동을 반드시 하는 거잖아. 근데 그 활동이 왜 하는 거냐면 보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니, 회사에서 누구 시킬 거 아니야. 너 이거 해라 그러면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합니까? 보상을 해주니까, 돈 받으니까 한다 이런 얘기야. 뭐라기보다는 그것이 효과적이라기보다는, 이게 대응하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효과적이라기보다는 만약에 당신의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 액티비티, 어떤 활동이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서미트는 제출하는 거죠. 어떤 제안서를 제출해라. 그 다음에 make a cold call이래요. cold call이 뭡니까? 어떤 뭐 마케팅 전화인 거죠. 전화를 해라. 이런 어떤 활동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의 어떤 사람들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당신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일스펄슨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no matter that, 대절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뭐 관계없이 그냥 다 한다 이런 얘기야. 그 활동들을. 그 전화가 잘못된 어떤 고객에게 간다라거나 아니면 전화가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라거나 그런 것은 뭐예요? no matter,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 활동이나 막 한다 이런 얘기야. 또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제안이라는 것이 아주 제출되지도 않거나 적절한 시점에요. 그리고 contain, 포함되어 있는데 inappropriate, 이게 뭡니까? 적절하지 않은 어떤 정보를 포함해도 no matter, 아무런 문제도 안 된대요. 왜 그런 거죠? 회사에서 시키니까. 뭘 시켰어요? 활동을 시켰지. 활동을 시키니까 그게 무슨 뭐 좋은 결과를 낳든 안 좋은 결과를 낳든 아니면 그런 활동이 효과적이든 효과적이지 않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그냥 회사에서 시키니까 나한테 돈이 되니까 그냥 그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까지.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the process ask for네요. 요청했죠. 그 과정이 요청했는데 활동을 요청했다. 활동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라는 것이 시키는 대로 한 거다 이런 얘기야. 판매원들이 have done, 했는데 ask니까 요청된 거를 한 거죠. 자, 보세요. 쓰레기야.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쓰레기가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걔네가 즐겁게 이렇게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보 같은 어떤 과정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과정 자체가 세일스펄슨, 직원들에게 너 이거 해라, 이거 꼭 해라. 그러니까 회사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매원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효율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활동이 효율적이라기보다는 보상이 되니까 그 활동을 그냥 하는 거지. 따라서 그 활동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적절하지 않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효과적이지도 않은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전체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일단은 가비지라는 게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라는 거는 알고 있으셔야 되고 여기 있는 가비지도 당연히 부정적인 뉘앙스죠. 쓰레기 들어가니까 쓰레기 나와요.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택지 중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볼까요? 네, 결과를 추구할 때 compensation, 어떤 보상이라는 것이 질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이 부분이 지금 틀린 얘기죠. 보상을 한다 그래서 그 품질이 좋아졌습니까? 효과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결과 내지는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급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shared undertake, 이거 뭐죠? 네, 공유된 어떤 이해인가요? 네,
이해라는 것이 언제나 성공을 낳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뭐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한다, 공유한다 이런 말 나오지 않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4번이네요. 액티비티 어떤 활동인데 활동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본문에 많이 나와 있는 거. drawn from 뭐뭐로 이끌려진 건데 잘못된 어떤 정보로 이끌려진 그런 활동이 어떤 실패를 초래한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니까 선택지 4번 가지고 고민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false 있지. 이게 좀 부정적인 말이잖아. 그다음에 실패가 부정적인 말이잖아. 그러니까 쓰레기 들어가니까 쓰레기 나와요.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주입되니까 잘못된 결과를 낳아요. 이런 얘기니까 답의 가능성이 없진 않겠습니다. 체크해두고 넘어갈게요. 선택지 5번. 어떤 과정인데 focused on 어디에 집중된 어떤 과정인 거죠. 활동에 집중된 그런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게 끝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어떤 멘트 있잖아.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실패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4번, 5번 가지고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겠는데 정답은 5번입니다. 4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잘못된 정보로 도출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그 직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입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활동만 하라 그랬고 그 활동이 결과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을 뿐인 거지 회사에서 어떤 잘못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 활동을 했던 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되게 매력적인 매력적인 선택지이지만은 5번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택지에서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 효과적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랬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워볼게요, 한번. 자, 아까 체크했던 건데 이 부분이죠. 효과적이라기보다는 그랬잖아. 결과적으로는 뭐야?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2번 다음 글의 유지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글쎄요. 첫 부분이랑 아랫 부분에서 비슷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최소한 2번 이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점 맞췄으면 아주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볼까요? 21세기라는 것이 어떤 정보와 지식의 시대인 것이다. 그런가 보네요. 그것은 어떤 세기인 건데 characterized by 뭐뭐로 특징 주어진 어떤 세기인 것이다. 어떤 그 지식인 건데 그것이 중요한 어떤 자원이 되고 그것이 뭐 개인 얻게 해주는 거죠. 뭐를요? 어떤 경쟁력을 얻게 해주는 거지 회사 입장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결국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세요. How to transform. transform이 뭡니까? 전환시키는 거죠. 어떤 원자료, 원데이터인 거지. 강화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어떤 정보로 바꾸게 되는 거고 지식으로 바꾸게 된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된다면 프로바이드 제공하게 되는데 capability는 어떤 능력이잖아요. 어떤 소비자의 행동과 어떤 뭡니까 이게 회사의 어떤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뭡니까? 소비자의 어떤 행동을 예측하고 그다음 회사 내지는 어떤 그쪽 사업의 어떤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뭐예요? 회사의 성공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을 지식과 정보로 잘 변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전체 이야기인 거죠. 회사의 성공, 기업의 경쟁력 이런 말 있었죠. 정답은 3번이죠. 정보와 지식으로 잘 변환해야 된다.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것이다. 정답은 3번. 손을 번쩍 들고 있네요. 자, 2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3번 문제는 주제 문제네요. 주제 문제. 자, 첫 부분 좀 볼까요? 네. 12세기, 13세기인가요? 네, 거기에 뭐가 등장했는데 처음에 어떤 매뉴얼이 등장했다. 그 매뉴얼이 뭐 하는 겁니까? 티칭, 가르치는 건데 테이블 매너를 가르치는 거래요. 알겠죠? 근데 누구한테 가르쳤냐면 에리스토크레트, 귀족이죠, 귀족. 귀족의 어떤 자제들에게 식탁 예절을 가르쳤다 이런 얘기야.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무슨 뭐 포크하고 나이프를 뭐 어느 손에 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잘 모르는데 그런 테이블 매너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이 테이블 매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적인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 반복적인 표현이 정답이니까 그 부분 따라가서 볼게요. 이게 지금 어떤 역할을 했냐면 네, 이쪽 부분부터 볼까요? 예, these are, 이것들이 모두 어떤 도구였는데 intended to, 뭐뭐가 의도가 된 어떤 도구였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define, 정의하는 거지. 그 다음에 distinguish, 이 뭐 하는 건데? 구별하는 거잖아. 누굴 구별해요? who is in, 누가 안에 있는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부자와 who is out, 밖에 있는 사람, 외부자, 요 두 놈을 구별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네, separating, 뭘 또 분리하는 거죠. 또 구별시키는 거지. 비슷한 말입니다. distinguish나 separating이나 네, 비슷한 말이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배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는 이쪽으로 끼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테이블 매너를 아는 사람, 테이블 매너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고 배제하고 분리하고 이런 역할을 테이블 매너가 했다. 네, 이런 얘기네요. 됐죠? 결과적으로 한 번 더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음식 에티켓이라는 것이 뭐가 되었는데 뭐가 되었어요? 사회적인 배리어, 장벽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다 비슷한 말입니다. 사회적인 장벽이 되었다, 가르게 되었다, 분리하게 되었다, 구별하게 되었다, 배제했다 이런 얘기를 다 비슷한 얘기잖아요. 자, 색깔 펜 칠한 거 그쪽 부분에 따라오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답이 뭡니까? 디스팅션이 제일 중요한 단어인 거죠. 디스팅션이 뭔 뜻이야? 구별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계층 구별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테이블 매너였다. 뭐 이런 얘기가 정답이니까 정답이네요. 답은 1번입니다. 혹시 이제 그 선택지 중에서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지 3번의 이 표현은 본문 내용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자로부터 내부자를 분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앞에 unintended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어떤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도치 않았는지는 본문에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테이블 매너를 만들었는데 의도치 않게 테이블 매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별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의도하고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더 정확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24번의 제목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3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약간 문제 풀 때 약간 긴장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4번 문제 좀 같이 볼까요? 네, 좋아요. 레이셜, 어떤 뭐 인종 문제, 민족 문제 그런 거죠. 그런 관계인데 미국에서 어떤 그런 인종 문제들, 관계들이 better today, 오늘날은 더 좋다. 과거에 비해서는 더 나아졌다. 뭐 그랬겠죠.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인종 문제가 좀 덜하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나 어떤 많은 어떤 변화라는 것이 필요한데 before 뭐 하기 전에요. 스포츠라는 것이 통합과 어떤 공정의 모델이 되기 전에 이런 얘기네요. 스포츠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을까요? challenges 어떤 어려움, 오늘날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different from 뭐뭐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야. 뭐와는 다르냐면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직면되었던 그런 문제들과는 오늘날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경험이 대디아를 보여주는데 경험에 따르면 대디아다 이런 얘기죠. 현재 어떤 문제가 met, 만나지게 되면이 아니라 met 동사가 여기서는 뭔 뜻이에요? 충족되다 이 뜻이 있죠. 현재 문제가 충족되게 되면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새로운 문제, 새로운 상황이 등장하게 되고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어려움, 새로운 도전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뭐 미국 내에서 뭐 인종 간의 갈등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아까 여기서 색펜 칠했던 거 있잖아요. 요 칠했던 거가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이것들 중에 어떤 것도 쉬운 게 아니라 그리고 어려움, 도전이라는 것이 절대로 한 번에 충족되는 건 아니라 영원히 충족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늘상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좀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전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려움이 계속 나온다. 이런 얘기가 전체 이야기니까 새로운 어려움이 나온다. 그 어떤 뉘앙스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어려움, 그 느낌이 어딨나요?
ongoing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새롭다 이런 얘기잖아.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의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을 열심히 봤는데 글쎄요. 뭐 매력적이라 할까요? 네, 그런 선택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25번의 도표 문제입니다. 사실 도표 문제도 좀 이렇게 까다롭게 출제할 수도 있는데 이번 도표 문제는 좀 뭐랄까요? 약간 허탈한 듯한 느낌이 혹시 학생 여러분들 안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저만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답이 그냥 손을 번쩍 들고 있죠. 네, 5번 보세요. 5번입니다, 답이. 왜 그러냐면 여성 집단에서 마찬가지로 가장 나이 어린 집단이 lowest, 가장 낮은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성이야, 여성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집단이 가장 낮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뭐 찾아볼까요? 여기요. 여성이 이제 오른쪽에 화면상은 약간 하얀색이 아닌 검정색으로 나오나요? 여성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인데 가장 낮은 나이가 이겁니다. 59인데 얘가 가장 이렇게 낮은 수치래요. 59가 가장 낮은가요? 아니네요. 여기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9보다 더 낮은 55가 여기 있으니까 5번 선택지 5번이 그냥 바로 정답이네요. 자, 26번 같이 보겠습니다. 26번. 네, 뭐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골랐습니다. 네, 이 부분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무슨 섬이 뭐 어떤 크기가 얼만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것이 대략 size of 어떤 크기가 되는데 아일랜드나 노바 스코시아 여기의 사이즈 다 대략 이런 사이즈다 그랬잖아요. 이거 혹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택지 몇 번이죠? 2번인가 2번? 2번에 이거하고 이거를 합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마 이 5를 네? 이거를 합쳤다 합쳐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친구는 없겠죠. 수학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5는 더하기가 아닌데 정답은 어이없게도 2번이었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 없겠죠. 네. 자, 27번 보겠습니다. 27번. 27번에 뭐 무슨 엑스포에 대한 안내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내문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답이 뭐 끝까지 읽으라고 귀찮게 읽어보라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일 마지막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단지 아마추어만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틀렸네요. 정답 5번입니다. 아마추어만 참석할 수 있다. 맞죠?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답이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일치하는 것은 골랐습니다. 네. 아래쪽에 이제 디테일 부분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네, 사진 편집이 허락되지 않아요. 사진 편집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일치하는 거니까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죠. 예, 답은 뭐 4번이네요. 약간 어이없게 문제가 좀 빨리 풀렸습니다. 자, 좋아요. 앞부분에 처음부터 28번까지는 비교적 평이한 문제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약간 지금부터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29번부터는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어법 문제입니다. 자, 밑줄형 어법 문제가 있는데 선택형 어법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줄형 어법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밑줄 친 부분이 틀리지 않다고 일단 가정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 설명이 그럴듯하면 틀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틀릴지도 몰라라는 생각보다는 훨씬 유용하니까 실전에서 꼭 한번 써먹어 보세요. 자, 선택지 1번 볼게요. 인간 심리의 어떤 흥미로운 어떤 분야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어떤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더 많이 좋아하고 find them 그것들이 더 appealing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야.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친구 있지 댐이 누군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댐이 누구냐면 왼쪽에 있는 어떤 것들이야.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그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find가 동사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 맞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더 appealing. 여기 있는 매력적인 것은
우리가 매력적인 게 아니라 왼쪽에는 어떤 것들이 매력적이잖아. 예, 보호라 그럽니다. 이 관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그 것들이 매력적인 거니까 보호 자리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나와야 됩니까? 형용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선택지 1번 아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ng가 맞냐, PP 형태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ing는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하는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매력적인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것들이 매력적인 게 맞는 거죠. 1번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택지 2번인데 선택지 2번은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소재잖아요. 2번 왼쪽에 and 있지. 밑줄 쳐놔봐. and가 있으면 뭐야? 공통관계를 찾아보는 문제야. 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통관계를 찾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한 공통관계를 고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의 수가 2가지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고려해 보시고 틀리지 않다는 쪽으로 접근해 보세요. 여기 있는 decide 있지. 여기는 이 친구하고 공통관계를 설마 여기 있는 catch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었을까요? 그러면 얘는 틀린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얘랑 공통관계 똑같은 형태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S가 없는 동사 원형 같은 거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있으면 2번은 틀리지 않은 겁니다. 해석해 보셔서 어색하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동사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 동사 동그라미 2개가 이렇게 공통관계로 걸릴 수 있잖아요. 2번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인데요. 올 다음에 봐봐. 자, 우리가 아마도 notice 알아챌지도 모르겠다. 뭘요? what. 여기 notice가 동사지. 이 색깔펜을 2개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알아채는데 뭘 알아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알아챈다 이런 얘기잖아. 이만큼 부분을 알아채는 거지. 이만큼 전체가 목적어네요. 자, 봐봐. 노란 색깔 전체 있지. 노란 색깔 전체는 뭡니까? 문장 전체에서 동사 notice의 목적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인 거지. what가 맞다고 치면 what은 해석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친구만 보면 뭐뭐 하는 것 이런 얘기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걸로 what절은 틀리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what 다음에 봐봐. 노란 색깔 내부에서는 drums가 주어고 예? 그 다음에 doing 있지, doing. 예, doing이 여기 동사네요. 하고 있다. 뭘 하고 있어요? 이 목적어 역할을 what가 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3번 what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문장 전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노란 색깔 입장에서는 전체 동사 notic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at가 틀리지 않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색깔 내부에서 빨간 색깔 입장에서는 drums가 주어고 do가 동사인데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 뭐뭐 하는 것으로서 what가 틀리지 않죠. 틀리지 않다. 3번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인가요? 4번 보세요. 스페셜 하모니. 뭡니까? 특별한 어떤 조화라는 것이 emerges, 등장합니다. 뭐 대디야합니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예전에는 놓쳤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구조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that가 t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맞죠? 선행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하모니가 맞습니다. 자, 근데 선택지 4번은 약간 좀 어이없는 문제인데 하모니가 주어잖아요. 설마 하모니가 3인칭 단순지를 모를까 봐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을까요? S가 붙어있으니 틀리지 않은 거죠. 이머지는 등장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니까 자동사입니다. 타동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수동태 구조로 바꿔서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나타났다, 등장했다. 예, 4번은 틀리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5번 보세요. 더러운 거. 일단은 그 문장 구조로 봤을 때는 더러운 거 여기 있는 더모 있으니까 더 비교급은 맞아요. 자, 근데 더 비교급 다음에 순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이쪽에 한번 적어볼게요. 더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선택지 5번이 틀리지 않다고 가정해봐. 틀리지 않다고 가정하면 선택지 5번 that 다음에 takes 나와 있으니까 that가 주어란 얘기잖아요. 얘가 주어란 얘기고 takes가 동사란 얘기야. 자, 근데 만약에 선택지 5번이 틀리지 않다 그러면 that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어 역할을 하니까 that를 주어로 볼 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라 그래야 되는 거지. 자, that를 그것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쪽에다 쓸게. that가 주어 역할을 하는데 주어 자리에 that라고 나와 있으면 얘는 그것이라고 번역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것이라고 번역할 때 that를 어법상 뭐라고 부르냐면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지시대명사가 뭐예요?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얘기잖아.
만약에 선택지 5번이 틀리지 않으려면 지시대명사 that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잘 찾아보시면 지시대명사 that가 가리키는 게 앞에 없다고. 그럼 여기 있는 that는 뭐냐? 여러분들 이 구조 혹시 기억나십니까? takes 다음에 for, to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혹시 잘 이 부분을 처음 봤으면 오른쪽에다 필기를 좀 해둘게요. 봐봐. for, to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 있는 이게 이렇게 괄호 묶어볼게. 이게 뭡니까? 투부정사 하는데 다시 한번요. 투부정사 바로 직전에 fo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이 부분이 뭐예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지. 그러니까 물결이라 그럴까요? 물결이 투부정사 하는 데는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잖아. 여기 있는 얘가 주어긴 한데 이 it를 it takes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죠. that takes라 그러지 않잖아. 여기 있는 it를 바라볼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관점은 두 가지인데 얘를 가주어, 진주어 이런 구조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얘를 그냥 마치 시간, 날씨 이런 걸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있지. 비인칭 주어로 처리하고 얘를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that가 아니라 it가 맞기 때문에 선택지 몇 번이죠? 선택지 5번이 정답입니다.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였나요? 혹시 it takes 이런 표현을 외워뒀던 친구라면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어법 학습, 어법 문법 공부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9번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3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법 문제 푸니까 칠판이 많이 좀 더러워졌습니다. 근데 좀 지우고 갈게요. 약간 여담인데 이렇게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누가 옆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 지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지는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지우든가 말이야. 네. 30번 어법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볼까요? 네, 가끔은 awareness, 뭔가를 인식하고 아는 건데 우리가 distrust, 이게 뭐죠? 신뢰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프로바이드는 제공하는데 가능한 어떤 동기를 제공할 수 있겠다. 자기 성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남들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해요. 신뢰를 받지 못한다 이런 느낌을 내가 awareness, 알게 되면 내가 좀 자기를 돌아봐야겠다.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얘기야. 어떤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깨닫는 거야. 그 여자가 신뢰받지 못한다라고 아는 거야. 여기 동그라미 1번, 선택지 1번은 안다고 나왔는데 이건 aware, 이거랑 비슷한 말이니까 틀리지 않겠죠. 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내가 남들이야 그럴까요? 칠판에 한번 적어볼게요. 남들이 나를 불신해요. 불신하게 되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글입니다.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버디치 벗 직전에 두 줄 확 끊어볼까요? 이랬을 때 어떤 효과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뉘앙스더라고요. 여기 있는 요 부정적인 뉘앙스 직전에 이제 버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인 거죠. 지적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자기 성찰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볼게요. 남들의 어떤 불신인데 그녀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 forbid야. forbid가 뭔 뜻이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녀가 그녀의 어떤 몫을, 어떤 몫이야? 그녀의 의무의 어떤 몫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 아니, 이쪽에다 적어볼게요. 수행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인 거야. In a way that 어떤 방식으로 이런 얘기야.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그녀를 더욱더 남들의 신뢰죠. 남들의 신뢰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성찰을 하잖아. 자기가 신뢰받지 못하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거냐면 자기 성찰 이런 단어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리플렉션이라는 단어. 내지는 무슨 반성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반성하는데 내가 그냥 남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넘어가 보고
선택지 2번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자, 여기는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인데 누구에 대한 불신이야? 어떤 사람에 대한 불신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sincere. 좋은 얘기죠. 되게 성실한 거야. 그의 어떤 노력에 있어서. 왜 성실하냐면 trustworthy. 이것도 지금 신뢰할 만하다 그런 얘기니까 좋은 얘기잖아요. 좋고 그다음 dependable person. 이게 뭡니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다 긍정적인 얘기 중에 sincere란 말이 있으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고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불신하게 되면 이런 얘기는 해요. 불신하게 되면 그것이 뭐 된다는 얘기야? disorienting. 이게 뭡니까? 방향을 상실하게 한다. 헷갈리게 한다 이런 얘기야. 부정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cause, 그녀를 투부정사하게 초래하는데 의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낳는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열심히 잘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냐.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날 안 믿어줘.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10대가 있는데 그 10대 부모가 항상 뭡니까? suspicious,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고 distrustful, 뭘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있고 여기 and로 또 나와 있으니까 얘가 또 부정적인 얘기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10대 뭐 아들 딸이겠죠. 그 아들 딸에 대해서 되게 의심스러워하고 말이야. 믿지 못하는 거야. 언제요? 그녀가 밤에 나간다 그럴 때 너 왜 나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겪는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 있죠. 근데 심지어는 언제 그런 거냐면 그 여자애가 뭐 할 때조차 그렇습니까? 그 여자애가 솔직한 거야. 되게 솔직한 거고 그 다음에 그녀의 계획에도 솔직하고 그 다음에 not breaking, 뭘 이게 깨지 않는 거죠. 근데 깨지 않는다는 게 선택지 5번도 틀리지 않는 게 왜 틀리지 않습니까? 이 어떤 학생, 이 어떤 아이가 되게 솔직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규율도 깨지 않는데요. 네? 그게 좋은 거잖아요. 솔직한 거랑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and로 선택지 5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not가 있어가지고 어떤 규칙을 깨지 않고 말이야 솔직하고 그러니까 5번도 틀리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확실히 틀리지 않는 5번 지우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틀리지 않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4번 확실히 틀리지 않습니다. 왜요? 의심스럽고 믿지 못한다. 부정적인 말이 and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선택지 3번. 선택지 3번도 틀리지 않습니다. 요 뒤에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그 다음에 믿을만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번도 틀리지 않죠. 선택지 1번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답은 2번밖에 될 수 없나요? 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겠냐면 사실 저도 시간 재놓고 문제를 사실 풀어봤거든요. 풀어볼 때 처음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다 확실히 정답이 아닌 걸 재해 나가는 방법을 한번 취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번, 3번, 4번, 5번은 확실히 답이 아니야. 확실히 답이 아니고 하나 더 생각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but 있지. 이 but 직전에 확 끊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불신한다 그랬을 때 어떤 측면도 있고 어떤 측면도 있다 그랬는데 여기 다음부터는 진짜 좀 안 좋은 측면인 것 같더라고. 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남이 날 안 믿어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고 이쪽은 긍정적인 면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버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남들이 나를 불신하게 되면 내가 내 의무의 몫을 잘 수행해야겠다. 이쪽으로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forbidd는 좀 하지 말라는 거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뭐로 바꿔야 되는지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아마 지금 선생님 생각에는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빈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31번이네요. 네, 31번 처음부터 볼게요. 일부의 사람들이 define인가요? 네, 정의했는데 어떤 야생동물 어떤 손해 관리, 손상 관리를 더 science, 어떤 과학이고 매니지먼트는 어떤 관리인 거잖아. abundant는 풍부한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풍부한, 되게 넘쳐나는 그런 종에 대한 어떤 관리다라고 이제 정의해 왔는데 그러나 이 정의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협소한 것이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되게 숫자가 너무 넘쳐 흐르는 그런 놈들만 좀 관리하자 이렇게 보는 게 약간 편협한 시각이다 이런 얘기네요. 모든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행동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데
네, 인간의 이익을 해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한대요. 야생동물이라는 게 사람 마음 같지 않아서 사람을 좀 해끼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나 봐요. 예, 모든 종이 어떤 손상을 끼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의 어떤 흥미로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멸종 위기에 처한 팔콘. 네, 팔콘이 뭡니까? 어떤 송골매죠. 캘리포니아 지역에 송골매가 있는데 이 녀석이 뭐 하는 놈이냐면 프레이온, 뭘 잡아먹는 거죠. 또다시 어떤 멸종 위기에 처한 어떤 종인 어떤 턴. 이 친구가 누굽니까? 어떤 갈매기래요. 어떤 제비갈매기로 나와 있네요. 어떤 갈매기 종을 잡아먹는다. 확실히 우리가 consider 이걸 뭐 생각하진 않는데 이 어떤 팔콘 송골매라는 것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렇잖아요. 송골매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러니까 많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희망하는데 걔네가 not feed on 뭘 먹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어떤 뭐또 다른 어떤 멸종 위기에 처한 어떤 종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지 나와 있다가 빈칸 포함한 문장 볼게요. 목적인데 야생동물로부터 어떤 손상을 관리하는 것의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 이 사안에 이 경우에 있어서 목적이라는 것이 would be to stop 멈추게 하는 거다. 송골매가 먹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다. stop from이 있네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뭐를요? 어떤 제비갈매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without 뭐뭐 하지 않고요. 그 팔콘을 빈칸하지 않고. 자, 이 문제는 사실 그 빈칸 문제 중에서 재진술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빈칸에 비슷한 표현이 한 두세 번 반복적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빈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재진술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기 제일 마지막 단락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야생동물 관리의 어떤 목적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야생동물 관리의 목적이라는 게 맨 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야생동물을 똑바로 관리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 목적이 지금 저 누구야? 뭐 헷갈리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송골매인 거지. 송골매하고 또 뭡니까? 갈매기라 그럴게요. 근데 갈매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송골매가 갈매기를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하자 그러면 누굴 보호하는 거야 보통? 얘를 보호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없애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자체도 멸종 위기에 있기 때문에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없애면 안 되는 거잖아. 약간 추론이 좀 필요한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선생님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선택지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 가면서 속어법이라고 그러죠. 수학에서 이렇게 좀 아닌 것들을 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송골매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야. 선택지 1번. 송골매를 클론이 뭡니까? 복제하지 않으면서 송골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송골매를 이런 말 등장하지 않았고 오버피딩 송골매에게 과하게 집에서 키운다는 얘기죠. 결국에 이제 자연의 어떤 그 야생동물을 보호하자는 게 관리하자는 게 이 글의 어떤 전체 맥락이기 때문에 얘를 보호하려고 얘를 없애거나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잖아. 왜? 얘도 중요한 애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제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제하고 훈련시키고 말이 안 되니까 답에 제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빈칸 문제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그 과학에 대한 질문인가요? 논리에 대한 질문인가요? 소재가 좀 낯설어서 어렵을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볼게요. 최근에 몇십 년 동안에 이런 어떤 고고학자들이 어제들은 뭐 촉구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들의 어떤 연구나 어떤 뭐 발굴이죠. 이렇게 뭐 땅을 파서 뭐 유물을 발굴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수행하도록 촉구받았다. 뭐뭐에 따라서요. 네, 가설 검증 절차에 따라서 멋진 말이네요. 정말 어려운 말이죠. 가설 검증 절차다 이런 얘기야. 그것이 이제 대절 이하라고 주장되어졌는데 우리가 컨스트럭트 이게 뭐 하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theory, 이론을 만든대요. 좀 헷갈리니까 가설 검증 절차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네, 가설, 네, 검증, 네, 절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숨이 벅차오르고 정말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일단은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론을 만든대. 이론을 구성한대. 이론을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절차의 첫 번째죠. 이론을 만든 다음에 디듀스 추론하는 거지. 뭘요? 테스터블 어떤 검증 가능한 프로포지션. 이게 뭡니까? 명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명제를 만든데 정말 어렵죠? 명제를 만든 다음에 프루브나 디스프루브 댐. 이게 뭡니까? 옳았다는 걸 입증하거나 틀렸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지. 걔네들 어게스트 뭐뭐에 대항해서 뭐뭐와 비교하여서 어떤 샘플, 어떤 수집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걸 검증하는 건데 검증 단계인 건데 요거를 뭐에 맞춰서 검증하는 거야? 데이터에 맞춰서 검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논리적인 순서인 거야. 요 순서는 이해되죠? 이론을 세워 그 다음에 이론에 부합하는 어떤 명제를 만들어 그 다음에 그 명제가 틀린지 아니 맞는지를 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검토해? 생각을 열심히 해봅니까? 그게 아니죠.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해 본다. 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근데 사실상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 어떤 이것의 적용인데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방식의 어떤 적용이라는 것이 보통은 run into 뭐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죠. 어디에 빠져들게 되는 거야. 어려움에 빠져들게 된다. 그 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데 lead to 뭘 초래하는 어떤 경향이 있다. 여기 있는 데이터 있지. 여기 있는 데이터가 여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증해 볼 때 이 데이터가 중요한 거잖아. 수집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경향을 갖게 되는데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와 어떤 이슈나 어떤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데이터 때문에 뭐가 좀 안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인데 클레임, 뭐 이렇게 주장하는 고고학자들인 거잖아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follow, 따라간다고 주장하는 거야. 내가 이 절차를 잘 따라가고 있어. 어떻게 해요? 가설 검증 절차를 내가 잘 따르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그런 고고학자들이 그들 스스로가 have to, 뭐 해야 된다고 느낀다는 얘기야. 뭘 해야 돼요? create, 만들어내는데 픽션이 뭡니까? 소설을 만들어내는 거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과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픽션은 꾸며낸 허구의 가공의 어떤 뭐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학이랑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픽션을 만들어낸대요. 자, 실제적으로 그들의 어떤 일과 그다음에 이론적인 어떤 conclusion, 결론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developed, 발전했다. 내지는 생겨났다 이런 얘기야. 어디로 생겨났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 빈칸에 있는 부분이 뭔 말인지 모를까 봐 한 번 더 보충 설명하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In other words, 뭐죠? 다른 말로 해서 내지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잖아. 자, 그러니까 빈칸에 있는 부분하고 빈칸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친절하게 독자들한테 설명하는 부분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빈칸에 있는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있다. 뭐야 이거? 완전 땡큐지. 그러니까 땡큐라고 외친 다음에 찾아보면 됩니다. 핵심 부분이 뭐예요? 걔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데이터를. 언제? 걔네가 결정할 때. 그 해석에 대해서 결정할 때 그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다. 이 해석이라고 인터프리테이션에 나와 있는데 그 해석이 뭡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이 데이터 어떤 검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와 이제 비교하여서 이제 검증하는 거잖아. 또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기네가 수집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수집한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본인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인터프리테이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얘기. 이미 알고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왜 중요합니까? 보세요. 이 데이터 있지. 이 데이터는 언제 만드는 겁니까? 논리적인 순서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여러분들 이 빨간색, 저는 빨간색이라고 쓰고 있는 건데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논리 순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먼저 이론을 만들어, 그 다음에 명제를 만들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해 봐. 자기 명제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검증해 보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해.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명제를 검증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래요? 허구를 만들어낸 다음에 가짜. 그 가짜가 뭐야?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는 데이터야. 그러니까 뭐야? 이런 이론이나 명제를 세우기 전에 이미 알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다시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프레젠트는 제시하는 거죠. 그들의 어떤 이 일을 제시함에 있어서 걔네가 리라이트 다시 쓴다 이런 얘기야. 대본을 다시 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한번 썼던 거죠.
이미 데이터를 써먹었던 거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내가 써먹었던 건데 다시 쓴다, 다시 쓴다. 어떻게? 가짜로. 알겠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런 얘기가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중에서 이 비슷한 표현이 뭐 있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미 그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다. 이 이론이 생기기 전에. 자, 선택지 1번부터 볼까요? 네. 이미 발견했던 그런 데이터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이미 걔네가 발견했었던, 이미 먼저 발견한 거지 이게. 알겠습니까? 굳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잖아요. 헤드 PP 형태를 써가지고 사전에 미리라는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 거지. 대과거라 그러죠. 어법적으로는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야. 이게 어느 부분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거냐면 여기는 이 부분 있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어떤 이론적 결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미리 만들었던 데이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에 기반하여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니까 이미 알고 있다. 이 표현이 미리 알고 있다.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 이미 만들었다. 이런 표현하고 대응하는 표현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인 건데 나머지들이 답이 안 되는 거는 2번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영역에서 이런 말이 나와 있지가 않죠. 본문에 나와 있지가 않고 더 많은 어떤 사이트를 연구해 본다. 사이트라는 게 지금 고고학이니까 유적지라거나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런 말이 또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이론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라고도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5번은 뭐냐면 가설 검증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냥 뭐 좋아요 이런 얘기니까 5번은 느낌이 없는 거죠. 여기서 실제 문제 풀 때 저도 문제 풀 때 어느 부분을 제일 포인트로 잡았었냐면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허구다, 어떤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검증할 때 미리 지네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론을 어떤 데이터에 맞게끔 이렇게 약간 좀 그런 말은 없었지만 조작한다는 이런 뉘앙스가 조금은 있죠. 선택지 아까 몇 번이었죠? 네,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문제 33번인가요? 33번 볼게요. 자, 33번은 우리가 빈칸 문제긴 한데 정말 이것은 전형적으로 그냥 재진술 문제인 거죠. 몇 번이나 반복됐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놓치기도 어려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만 좀 읽어보고 대략적인 거를 좀 보여줄게요. 첫 번째 문장 봐봐.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가속화시켰는데 디머티리얼 이게 뭡니까? 얘가 물질이란 뜻이니까 탈물질화, 그러니까 물질에서 벗어나는 거를 디지털 기술이 이렇게 촉진시켰다 이런 얘기네요. 뭘 이렇게 급하게 함으로써 마이그레이션을 이동하는 거죠. 어떤 제품으로부터 서비스로. 자, 그러면 여기서 비슷한 말들끼리 한번 색변을 칠해볼게요. 디지털 있지, 디지털. 디지털이 무엇과 비슷한 거야? 서비스랑 비슷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물질 있지, 물질. 이 물질은 또 뭐랑 비슷한 말이야? 여기는 프로덕트랑 비슷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화면에 약간 붉은빛으로 보이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런 놈들이 옛날의 거였지. 옛날의 건데 이제 최신의 어떤 디지털 기술이 등장해서 어떤 서비스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전체 이야기인 거죠. 이거랑 또 비슷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대체가 된다. 무슨 무게가 없는 어떤 비트, 조각들로 대체가 된다. 이런 것들은 뭐야? intangible. 뭘로 이렇게 뭐 눈에 볼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 대체가 되는데 tangible. tangible이 뭡니까? 이런 물질들을 말하는 거지. 이런 제품은 옛날에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무형의 어떤 걸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말도 나와 있고요. 이게 또 어떤 거냐면 여기 지능처럼 어떤 소프트한 거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조각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좋아.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머티리얼 구슬의 어떤 물질이라 그럴까요? 그냥 물질 제품이라는 것이 infuse가 뭐냐면 주입된 거지. 뭐뭐로 주입됐냐면 내지는 통합됐거나 이렇게 뭐 묶인 거잖아요. 혼합된 거잖아. 뭐로? 비트로 이런 얘기야. 비트는 여기서 말하는 비트가 웨이트리스 비트라고 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 비트란 표현 쓰잖아요. 뭐 윈도우 뭐 64비트 이런 말 쓰죠.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컴퓨터를 조립해가지고 이제 확실히 압니다. 윈도우 10 64비트 뭐 비트 있잖아. 어떤 느낌이야? 디지털스럽죠 정말. 그런 어떤 비트로 혼합된 주입된 그런 이런 뭐죠?
물질 제품이라는 것이 increasingly act as if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냐면 당연히 이제 얘가 주입됐기 때문에 이런 느낌 있지. 비트, intangible 이런 느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노란 색깔 같은 느낌 있지. 그게 있는 게 정답이겠죠. 선택지를 뭐 바로 봐도 됩니다. 그런 것이 뭡니까? 선택지 1번. intangible. 정답이네요. 눈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거지 뭐. 그다음에 2번은 뭐예요? 이게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replace는 뭐야? 대체한다는 거지. 대체한다는 건 뭐야? 이걸 다 없애버린다 이런 뉘앙스니까 여기는 얘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표현은 맞는데 그다음에 이건 뭡니까?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이 있긴 있잖아요. 이게 맞는 표현인데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극복한다. 이게 뭔 말이야? 소프트웨어를 없앤다 이런 뉘앙스니까 여기는 이 표현하고 비슷한 말이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디지털이나 뭐 소프트한 걸 없앤다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2번, 3번은 정답이 아닌 것이죠. 자,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가 available 하지 않다. 뭐 이것도 이게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표현이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인 거죠. 소프트웨어인데 하드웨어하고 이렇게 막 충돌하는 거다. 충돌되지가 않죠. 얘가 결국 승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인 건데 여기 있는 어떤 표현들 있지. 다시 한번 다른 색깔 펜으로 한번 칠해둘게요. 다른 색깔 펜으로. 정답이 안 되는 거는 이 친구, 그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 그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정답이 안 되는 거죠. 노란 색깔로 intangible 이렇게 있으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3, 4번 문제 해결했고요. 다음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문제 풀다가 아마도 이제 짜증을 유발시켰던 문제가 아닌가. 3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정답률이 아직 그 공식적으로 발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하긴 한데 과연 뭐 30%가 넘을까 말까 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3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6월 수능에서 학생들이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그 뭐랄까 포기한 문제가 아닐까. 가장 많이 찍었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칸 앞까지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좀 철학적이고 어려운 어떤 그런 표현들이 많고 우리가 일상적에서 쓰는 어떤 단어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그냥 그대로 직역할 때 도대체 뭔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좀 포기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 빈칸 아래쪽에 있는 표현에 조금만 집중했으면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재진수라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주는 어떤 보너스 같은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부터 볼게요. 부분무정이네요. 이게 골든 룰이라고 우리말로는 뭐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황금률이라 그럴까요? 사실 뭐 황금의 법칙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모든 행동의 원리 이런 거를 황금률이라 그런데 문제 풀 때는 그것까지 알 필요 없겠죠. 모든 황금률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다. 두 가지의 종류, 그러니까 황금률의 어떤 두 가지 종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모지 등장했는데 어떤 부정적인 어떤 뭐 버전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의 지침 같은 게 이제 황금률인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너희 이렇게 해라고 이제 말하는 게 황금의 법칙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버전이 어떤 거냐면 여기 부정적인 버전이 있어. 근데 이 부정적인 버전이 리스트레인이라 그러면 뭐 하지 않고 뭐 제약하는 거죠. 제약하는 걸 가르친다. 그러니까 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야,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부정적인 어떤 버전이다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긍정적인 어떤 버전이 인터벤션. 이게 뭡니까? 개입해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뭘 이렇게 개입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한 것이 어떤 베이스라인, 기초 라인을 어떤 설정하는 건데 어떤 최소한 not causing 이게 뭐죠? 뭐 이렇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게끔 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색변으로 좀 구별해 볼게요. 부정적인 어떤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은 뭐야? 하지 않도록 하는 거란 말이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뭐야? 손해만 끼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다른 거 있지. 이 다른 거는 뭐냐면 열망하고 무슨 뭐 이렇게 이상화돼 있는 어떤 이득을 주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지.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그다음에 긍정적인 어떤 도덕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게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례, 이해 규칙의 어떤 사례들이 되게 풍부하긴 하다. 근데 그것이 얼마큼 풍부하냐면 too many, 너무나 많은 거죠. 리스트는 열거하는 거죠. 열거하게 지칠 정도로 너무 많다. 그렇긴 한데
이런 어떤 버전들이 서피스 충분하도록 한번 해보자. 우리의 어떤 여기서의 목적에 충분하도록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what부터 여기까지 꺾어볼게요. 자, 내용과 관계된 게 아니고 그냥 구문적인 거니까 흰색으로 보이시나요? 흰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네, 네, 이쪽이죠, 이쪽.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신에게 hateful이 뭡니까? 손해가 되는 거죠. 그 손해가 되는 것이 남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안 좋은 게 남들에게는 뭐 그럴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남들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 줘라 이런 게 이제 도덕률인 거지, 황금의 법칙인 거야. 이 두 가지 버전이 insist on 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care for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돌봐달라고. 뭐 신경 써달라고 남들에 대해서요. 왜더 뭐뭐이든 그런 얘기야. 뭘 통해서요? 오미션이 뭡니까? 빠지는 거죠. 생략하는 거야. 빼는 거란 말이야. 이 빼는 게 뭐 하는 거야? 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손해만 주지 않는 거야. 해만 주지 않는 거야. 아니면 어떤 행동이냐면 커미션이 뭡니까? 뭘 하는 거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이 단어는 혹시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미션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대응하도록 쓴 것 같은데 이건 긍정적인 얘기인 거야. 뭘 하는 건데 뭐라 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어떤 개입하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몰랐으면 오른쪽 단어를 보면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커미션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근데 이런 어떤 골든 어떤 황금의 법칙이라는 것이 인커리지 목적 투부정사네요. 어떤 에이전트가 care for 뭐 돌보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유도하는데 누굴요? 남들을. 맞죠? 자, 여기서 이 구도를 한번 적어 볼게요. 좀 어려우니까. 자,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률이 있어. 이 황금률이 있어 가지고 이 황금률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에이전트는 행위자야. 어떤 행위자한테 other라고 밑에 아래쪽에 각주에 있습니다. 타자라고 나와 있는데 타자라고 써볼게요. 타자 내지는 타인인 거죠. 요렇게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황금률이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행위자한테 야, 너 그거 부정적으로 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나 야, 너 그거 꼭 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야. 주장하는데 행위자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지 말거나 해라라고 황금률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나 빨간색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확 들어와서 하거나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 내지는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긴 한데 걔네가 빈칸이긴 하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읽다가 참 뭐 모르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아래쪽을 보시면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이렇게 의도된 어떤 displacement, 이동인 거죠. 뭐가 이동하는 건데 concern이 뭡니까? 어떤 관심이나 내가 신경 쓰는 거가 이동하는 거야. away from, 무엇으로부터 이동하는 거냐면 더 ego래, ego가 뭡니까? ego가 뭐냐면 나 자신인 거잖아요. 나 자신, 나의 자아야. 자아로부터 이동해라. 뭐를요? 관심을. 그런 것이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자기 준거적으로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어렵죠.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면 잘 보세요. 황금의 법칙이 있어서 어떤 행위자한테 타자에게 뭔가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하거나 타자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게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니까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타자한테 뭐 하고 있죠? care for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타자를 신경 쓰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하니까 나의 어떤 그 관심사항이 있지. 관심사항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관심 있지. 이 관심사항, concern, 영어로 쓸까요? concern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타자한테 있잖아. 타자한테 지금 concern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동시켰다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자기 준거적이다. 자기의 관심사항이 타자 쪽으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 자기가 이제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지금 자기잖아요. 요게 이제 이고라고. 이쪽이 이고란 말이야. 그리고 이쪽이 요 셀프 있죠. 이쪽이 셀프인 거야. 셀프 이렇게. 아, 정말 어렵네요. 이렇게 남아있다는 얘기야.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버전이라는 것이 인보크래. 인보크는 뭐라고 언급하는 거죠. 뭐라고 언급하냐면 이고 어떤 자아지 자아 그 자아를 as 뭐뭐라고 이렇게 불러낸다 이런 얘기야. 인보크 불러내는 거죠. 뭐라고 불러내냐면 기본적인 어떤 척도라고. 그 척도가 어떤 척도인 거야? 행동이
평가되는 척도로 뭐를 중시하는 겁니까? 이고, 자를 중시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황금의 법칙에 따라서 행위자가 타자를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좀 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는데 결국에 이게 자기의 어떤 이 앞부분 볼게요. 다시 한번. 관심 사항이 자기로부터 멀어져서 타자한테 이제 관심을 둔다고 할지라도 너버덜레스 여전히 자기 기준적이다. 그러니까 이 행동의 어떤 기준은 자기한테 있는 거다. 왜 그래요? 그 행동이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평가되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 이거라 그랬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다. 이런 얘기가 전체 뉘앙스가 생각하면 됩니다. 선택지 다른 것들이 비교적 헷갈릴 만한 요소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선택지 바로 들어갈게요. Do not require 4번이죠. abandon은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관심 사항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진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부분 밑줄 쳐놔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 자신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신경 쓰는 거야,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신경 쓰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자기를 내가 중요하니까 이런 얘기야. 알겠죠? 선택지 다른 것들은 글쎄요. 다른 것들이 헷갈렸다면 독해를 정확히 못했던 거지. 이게 지금 그 선택지 아래쪽 빈칸 있죠. 빈칸 아래쪽에서 답의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답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35번은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골라라. 이런 문제네요. 해설 강의를 찍은 지 1시간 1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NG를 안 내고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중간에 혹시 이렇게 멈췄다가 들으시는 게 좋겠죠. 덜 피곤하니까. 35번 볼게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네. 여기서 이제 강아지라 그래야 되나요? 개가 등장을 하고 이제 개와 사람의 어떤 관계 이런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 그런 뭐 좀 재밌는 글이네요. 자, rather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줄에 오히려 어떤 개라는 것이 이제 뭐 훈련되는데 감정적으로 어라우스 되게 훈련되어진다. 네, 감정이란 말이 여기서 이제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저 냄새에 의해서 감정이 이렇게 북받치도록 되는 거다. 어떤 단계적으로 이제 훈련한 어떤 과정 1번이요. 훈련한 과정에 있어서 그 훈련하는 사람, 시키는 사람이 어태치는 붙이는 거죠. 네, 감정적인 어떤 차질을 붙이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뭐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걔가 뭐 그것에 끌리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걔가 훈련되게 되는데 서치하면 찾아보는 거죠. 그 아이템을 찾아보게 되는 거고 걔가 이렇게 훈련 받으니까 여기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걔가 이렇게 끌리게 되는 거니까 결국엔 누가 이렇게 이끄는 거야? 훈련하는 사람이 이 개를 이렇게 통제하는 거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틀리지 않은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택지 1번인가요? 1번에서 나왔던 표현과 거의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 입장인 거고 결국 이제 사람 입장에서 개를 통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뭐 감정적으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이 3번에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인데 그 4번은 뭡니까? as long as 뭐 하는 한 이런 얘기네요. 그 어떤 훈련시키는 사람이 그 개에게 음식의 보상을 뭐 규칙적으로 주기만 한다면 개는 뭐 이해한다. 좋은 행동이 결국 뭐 보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근데 이게 지금 보상을 하고 어떤 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먹을 걸 준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개한테 감정적으로 건드려 가지고 훈련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고 내는 얘기니까 감정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혹시나 이제 그 선택지 5번 같은 경우도 이게 감정적인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죠?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기분 상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선택지 5번은 정답이 아니고 4번은 보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네, 드디어 순서 문제로 가겠습니다. 36번이요.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주요한 어떤 유형 중에서 빈칸 문제도 있고 그다음 어휘 문제도 있고 어법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순서 문제가 네 문제나 등장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43번, 44번, 45번에 이제 장문 독해까지 따지면 거기도 이제 문단 배열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5문제나 등장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제일 많이 출제되어지는 그런 유형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보통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시사나 대명사 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답을 대놓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떤 단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제가 이제 풀었던 어떤 그런 포인트랄까 이런 거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테이션이 뭡니까? 이게 사실 그 음악 얘기인데 악보 표기법이란 뜻이래요. 좀 어렵죠.
근데 이런 것이 몰된 뭐뭐 이상이었는데 실제적인 어떤 방식 이상이었다. 프리저브는 보존하는 거지 팽창하는 어떤 음악의 레파토리를 보존하는 거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악보를 이제 표기하는 거니까 악보로 이렇게 뭐 그림을 이렇게 뭐 종이에다 기록을 해놓으면 당연히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 이상이었대요. 자,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공유해 볼게요. 주어진 글 다음에 A번, B번, C번 중에 뭐가 나올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선생님이 풀 때는 처음에 풀 때는 그게 잘 보이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글 있지. 주어진 글 다음에 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약간 빨리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눈에 들어왔던 거를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 이 부분이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세요. 여기 B번에 여기 두 번째 줄에 다운사이드 있지. 다운사이드. 다운사이드가 뭔 뜻이야? 단점. 비교적 쉬운 단어잖아요. 단점이 있다. 나쁜 단어죠. 나쁜 단어. 그러니까 여기 이 B번 다음에는 어떤 말이 있어야 돼? B번 다음에는 그러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B번이 먼저 나오는지는 알 수 없는데 B번 다음에는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단점들에 대해서 서술돼 있는 게 B번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야. 단점들은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와 있으면 됩니다. 보세요. A번하고 C번의 이제 앞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단점이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딨나 이렇게 찾아봤죠. 여기 있으면 여기 리튼 노트 봐봐. 쓰여진 어떤 이 음표라는 것이 프리즈한데 프리즈가 뭐야? 얼어붙게 하는 거지. 뭘요? 어떤 음악을 얼어붙게 한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요. 그것이 develop 뭐 이렇게 발전하도록 허용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영향력에서 발전하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음악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한다. 이게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마음껏 발전하도록 시키는 게 아니라 얼려버리고 못하게 하는 거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죠. 또 discourage라고 또 부정적인 얘기 있잖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 좋아. 자, 그러니까 B번의 이 단점 때문에 반드시 A번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B번 다음 A번이 결정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C번을 어떻게 위치하면 좋을까?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A번의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 부분이 있었어요. 자, 노테이션 어떤 악보 표기법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어떤 역사에 있어서 음악이라는 것이 수행되어졌는데 음악이 수행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오럴 이게 뭡니까? 청각적인 어떤 전통으로 수행되어졌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A번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요. C번 봐봐. still 여전히 어떤 청각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청각적인 게 기본이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청각적인 게 기본이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 뭐 청각이 기본이에요 이런 말 청각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 청각적인 게 이제 C번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소재인 거네. 자, 그러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B번이 먼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B번 다음에 A번 다음에 C번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정답은 B, C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읽어보니까 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정답을 이제 2번 고르고 넘어갔더니 틀리지 않더라고요. 자, 37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힘을 내셔서 30번 보겠습니다. 네, 37번도 글 순서 배열, 문단 배열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좀 뭐랄까요?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사실 그 주어진 글 다음에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가 좀 명확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간 뭐랄까 편법이랄까? 근데 그런 걸로 일단 접근해 봤어요. 여기는 이 부분 있지. 기술을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신체의 확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표현이 있잖아. 근데 이게 주어진 글 있지. 주어진 글에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술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체 확장이다 이런 표현 똑같은 표현이 있는 거죠. 특히 여기 extended하고 extrapolation인가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 거잖아. 그리고 여기 또 기술, 여기도 또 뭐 기술 이렇게 있고 여기 뭐 body, 여기도 또 뭐 body 이런 말이 있으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똑같은 말이 있어가지고 이게 B번이 먼저 이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 추정을 했어요. 자, 추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B번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 그 얘기까지는 저는 잘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찾지 못하다가 A번하고 C번의 관계를 좀 따져보니까 요 단어가 좀 겹치더라고요. A번에 이거 봐봐. A번에 약간 뭐랄까 편법까지는 아닌데 A번에 요거하고 네? A번에 이거하고 그 다음 C번 있죠. C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블루프린트란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등장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C번 다음에 그러면 뭐 A번 C번 다음에 뭐죠? C번 다음에
A번이죠. 10번 다음에 A번이 나오는 게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뒤에를 더 읽어보니까 그 생각이 확실하더라고요. 어떻게 확실하냐면 잘 봐봐. 여기 있는 대이 있지. 여기 대이가 누굽니까? 여기 있는 대이가 누구냐면 이게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 inherit, 동물은 물려받는다. 유전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입장에서 유전자로 물려받는다. 청사진을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A번인가요? 자, A번 부분에서 이거랑 대응하는 거죠. 그 대응하는 거여서 인간 있지, 인간. 인간은 유전자로 대응받는 게 아니라 이런 청사진 같은 것들이 마인드로 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디였었죠? 네, C번 있죠, C번. C번에서는 처음에 동물 얘기를 하다가 청사진 얘기를 했고 인간은 이제 그렇지 않다. 인간은 어떤 정신으로 이렇게 한다. 여기는 어떤 유전자로 한다. 이런 말이 C번의 아래쪽에 있었고 요랑 대응하는 말이 인간은 어떤 정신으로 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B번하고 C번의 연결고리는 잘 좀 애매하긴 한데 주어진 걸 다음에 B번, 그 다음에 C번 다음에 A번 있어야 되니까 답은 무조건 정해졌죠. BCA인가요? BCA로 정해져서 정답은 뭐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네, 39번은 이제 주어진 그 문장 넣기라 그러죠. 문장 넣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 있는 rather 있죠, rather에다가 동그라미 쳐놔볼래요? 자, 이 부분은 몰랐던 친구들은 여기에 좀 집중해 볼게요. 문제 쓸 때 어떻게 쓰는 형식, 어떤 구조가 많이 있냐면 앞에 거를 부정합니다. 앞에 거를 부정하고 끊고 그 다음에 rather, 오히려 점점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에 거가 아니다. 오히려 뒤에 거다. 여기 뭐 이걸 A라고 그러고 B라고 그러면 A하고 B는 약간 다른 말인 거죠. 자, 그럴 때 이게 이런 구조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가 아니고 오히려 강조하는 건 뒤에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부정어가 있는지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한번 뭐 문제 푸는 기술이죠. 스킬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와더 다음에 있는 주어진 글을 볼게요. 행복이라는 것이 보통은 발견되는데 그런 순간에 발견되는 거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야? 우리가 vulnerable, 되게 취약하고 혼자 있고 고통에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순간이네요. 그렇게 안 좋은 그런 순간에 그런 행복이라는 게 뭐 발견된다 이런 얘기네. 자, 그러면 요 위쪽에는 어떤 말이 있으면 되겠어요? 행복이라는 게 우리말로 생각해 보면 늘상 좋은 때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뭐 초점으로 한번 맞춰보면 네. 3번 다음에 있는 문장 좀 볼까요? 자, 그러나 through this 이걸 통해 우리가 forgotten that 대절이야를 까먹게 되는데 행복,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단지 기쁨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이 기쁨은 뭐 좋은 거잖아요. 이 좋은 게 또 있네 이렇게 편안하고 뭐 만족스럽고 이런 것이 절대로 행복의 어떤 특효약이 아닌 것이다. 행복은 거기 있는 것이다. 5번이요. 엣지 어떤 끝자락에 있는데 이러한 경험들의 끝자락에 있는 거다. 자, 그러니까 행복이 여기 이제 거기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거기가 뭡니까? 특히 아까 언급했던 여기 not 부정적인 말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어가 좀 부정적인 멘트가 맞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주어진 글이 지금 부정적인 말이잖아. 여기 고통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말이 부정적인 말인지만 확인하면 정답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험의 끝자락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행복이 정말 즐겁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의 어떤 끝자락에도 행복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답은 이렇게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4번 가지고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3번 다음에 not라는 표현이 또 있기 때문에 요 다음에 이제 4번이 나올 수 있겠나, 정답일 수 있겠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3번 다음에는 여기 있는 pleasure라는 단어하고 여기 있는 이런 표현들이 다 뭐 비슷한 말들이죠. 그러니까 한번 재진수라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4번 직전과 4번 다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은 4번이 제해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번밖에 없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9번인가요? 39번 볼게요. 39번 문제가 글쎄요, 그 순서 문제로서는 가장 좀 난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네네네 주어진 글 한번 볼까요? that 그것이 put you 당신 각자를 두게 되는데 포커스 어떤 집중 근처에 두게 포커스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초점 근처에 두게 된다. that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가 언급돼 있어야지 답에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지시사네요. 근데 그것이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장소, 어떤 초점, 어떤 지점인 건데 사운드 오브 보이스요. 당신 목소리의 어떤 소리라는 것이 집중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리플렉트 오프 뭐 이렇게 반사막 되는 거죠. 어떻게 반사 되는 거예요? 어떤 통로에 뭐 이렇게 휘어져 있는 벽하고 뭐 천장 이런 거에 막 반사가 되면서
목소리가 집중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고 거기가 이제 어떤 포커스인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신을 초점에 두게 한다 이런 얘기야. 초점에 위치하게 한다. 거기가 초점이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이거 속삭이는 갤러리가 나와 있는데 뭔가 이제 소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건너뛰어서 소리가 들린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소리가 이제 둘만의 소리가 들리냐. 3번 다음부터 볼게요. 이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두 명인데 그 두 명이 누구예요? 당신 두 명이 스탠드 서야 된다. 어떻게 서야 되냐면 대각선으로 서야 된대요. 반대편에 코너 반대편에 그 공간의 코너 반대편 쪽에 대각선으로 서야 되고 벽을 마주하면서 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상적으로는 그 소리가 소리의 파동이라는 건데 네가 만드는 소리의 파동이 어떤 뭐 바운스 돼가지고 말이야 여기 뭐 결국 들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네가 이 초점에서 이제 속삭이게 되면 들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디치 대 다시 한번요. 그것이 당신 각각을 초점에 두게 된다. 그것이 뭐야?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그 포지션, 그게 이제 대트일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방법, 이게 대트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두 명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반대편 코너 쪽에서 이렇게 쓰게 되고 벽을 마주보고서 쓰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있지.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들리게 된다. 그렇게 하면 네가 초점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인 거죠. 좀 어려웠죠. 39번은 4번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0번은 그 요약 문제인데 이 문제는 40번 볼까요? 40번 문제도 글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but then 있었지. 이 부분에서 딱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부분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sustainability라는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는 되게 유명한 단어죠. 이 단어 이런 어떤 용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단어가 이제 뭐가 됐냐면 되게 유명한 어떤 유행어처럼 됐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는 어떤 언어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want to be seen 이게 뭐예요? as 이하라고 보여지길 바랬죠. 환경 친화적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길 바랬지만 진짜로 그렇게 자기 행동을 바꾸기를 원치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야? 이런 어떤 단어가 등장했을 때 되게 멋지잖아요. 지속 가능성.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니까 그래 나는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진짜로 원하진 않아. 이렇게 쓰이기도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진지한 어떤 방식으로 진지한 방식으로 이 어떤 용어를 쓰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진지하게 이제 단어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특히 이 표현 있지.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랬지만 진짜로 원하진 않은 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요약문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환경 친화적 환경에 대해서 의식한다고 투부정사 되기를 A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보여지기만 바랬지 진정 원하진 않았으니까 프리텐드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고 B번에서는 무시한다 또 부정적인 말인데 나중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현실화되도록 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니까 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41번, 42번 장문 독해입니다. 장문 독해 좀 볼까요? 장문 독해가 사실 이 내용이 좀 약간 철학적인 철학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도덕 이런 얘기 등장하니까 사실 우리가 익숙한 소재는 아닌 것이죠. 자, 근데 주어진 글에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두 개인데 첫 번째 단락의 아래쪽에 이 글의 어떤 뭐랄까요? 목적이랄까?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네 번째 줄 맨 위부터 볼까요? 보세요. 많은 어떤 사상가와 어떤 정치적인 인물들이 since the ancient의 어떤 과거 이래로 만들어 왔는데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가져왔다. 뭐에 대해서요? 어떤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야? 정치라는 것이 정치학이라는 것이 획득할 수 있거나 획득해야만 되는 그런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전체 얘기는 뭐냐면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학 내지 정치가 추구해야 되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서는
이게 무슨 뭐 도덕주의자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뭐 정치적인 어떤 삶이라는 것이 어떤 윤리학의 어떤 분야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견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41번부터 먼저 볼게요. 제목 문제죠. 제목 문제니까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학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의 가치는 무엇인가? 네, 그런 얘기가 전체 이야기인 거죠. 무슨 위대한 무슨 뭐 철학자가 되는 건 전혀 아니고 뭐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이런 것도 아니네요. 그다음에 도덕주의적 접근, 정치에 있어서 도덕주의적 접근이 있는데 그게 진정한 가치, 이상적인 가치, 그다음에 목적 이런 말 나왔었잖아. 그걸 찾는 어떤 여정이었다 이런 얘기니까 41번은 정답이 네 4번이네요. 자, 그다음에 42번이 사실은 글이 너무 좀 길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B번이 아니라 2번이죠. 2번 쪽에서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보세요. 어떤 이론가들이 생각했습니다. 유토피아적인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promising undertaking. undertaking은 어떤 일이란 뜻이고 promise는 뭐 긍정적인 거잖아. 전도 유망하고 좋은 어떤 일이다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초래했기 때문에 과거에 뭘 초래했냐면 justification 뭡니까? 정당화인데 totalitarian 이게 뭐죠? 전체주의적인 어떤 폭력을 내지는 어떤 뭐 그런 것에 무슨 뭐 폭력 맞죠?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킨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 있지. 내지는 전체주의를 정당화하는 거 있잖아. 전체주의의 폭력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나쁜 거를 정당화하는 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시절에는 그냥 전체주의적인 폭력이 어쩔 수 없었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 정당화하는 건데 정당화시키는 건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게 틀렸죠. 부정적인 어떤 멘트로 바꿔야 됩니다. 나쁜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정답은 2번. 2번이 틀렸네요. 42번의 정답은 2번, 5번이 정답입니다. A, B, C, D, E. 5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43번 문제입니다. 43번 문제는 비교적 좀 평이하지 않았나. 정말 좀 평이했죠. 순서 문제인데 순서 문제를 같이 좀 볼게요. 네, 순서 문제 처음에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지금 어떤 뭐 음악가 대가 브룩스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아빠였고 자기 베이비 아들도 이제 여기 있었다 이런 말이 있죠. 뭐 수업을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어진 걸 A 있지. 네, A 다음 주어진 걸 다음에 수업했다라는 얘기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수업이 끝났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났으니까 D번으로 이어지면 되겠네요. A번 다음에 43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D번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이제 아들이 이제 아빠한테 뭔가를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무슨 크로스오버 콘서트를 한다 그러죠. 네? 여기 연습한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싫어할지도 모르니까 뭐 좀 허락해 주시면 할게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 약간 걱정을 하다가 여기 뭐 마지막에 이제 뭐라 그랬냐면 초대를 하죠. 언제 한번 오시면 안 되겠냐? 이게 초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 C번이죠. C번에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친구들하고 그 트리오가 3명의 친구죠. 트리오를 이뤄서 연습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B번이죠. B번 연습을 이제 끝내니까 저쪽 구석에 이제 아버지가 와 있었고 이제 허락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취하고 있잖아요. 참 좋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B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A번 다음에 이어질 거는 DCB죠. 4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44번이 밑줄 친 대상이 다른 걸 골라라 이런 얘기인데 A, B, C, D, E 있죠. A, B, C, D, E가 어디 있습니까? E가 D번. 네, D번이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네. 이건 이제 아들의 말인 거죠. 그것은 아닌데 네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다. 유는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거장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아들이었는데 A, B, C, D 2번만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44번의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그다음에 아까 언급했었는데 45번 적절하지 않은 것. 밴드가 트리오라 그랬잖아요. 트리오는 몇 명이죠? 3명이잖아. 그리고 친구 이름이 2명 등장했고 우리 아들 이름이 뭐였죠? 네, 아들까지 등장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3명이었지. 그러니까 45번의 정답은 네, 4번이었네요. 4번. 여기 있는 뭐 2명이 아니라 트리오니까 3명이었다. 이런 얘기죠. 예, 좋아요. 네, 지금 94분째 찍고 있는데 선생님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수업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6월 모의평가 보고 혹시 성적이 좋았든 내지는 안 좋았든 문제 접근하는 방식을 저랑 함께 고민해보고 다음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는 자만이 정말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오래된 명언을 가슴에 새기면서 더욱더 정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